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 제명안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이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은 본인에 대한 이 제명 권고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고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김남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받은 사람도 제명이 아닌데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가지고 제명까지 되냐. 내일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명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민수 대변인, 이게 한때는 같은 당 소속이었으니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의견을 밝히기보다는요. 예, 일단은 개인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좀 근데 일단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제 그 권고를 했고요. 예. 그 이어서 이제 윤리특위에서 절차가 좀 남았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저희 대선 때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지난해 1월에도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분의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이제 가족회사를 이제 피감기관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의혹.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뭐 유용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명 권고를 했는데 윤리특위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결론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윤리특위가 이제 윤리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 건이 오면은 뭐 8월, 9월 안에 이렇게 심사를 마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직자윤리법이나 바뀌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신고를 했죠.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 중에 11분이 지금 이제 가상 코인 같은 거, 가상자산을 거래를 했는데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부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절차라든지 윤리위 절차를 그냥 지켜보겠다. 현재로서는 자문위 권고가 왔고 예. 심사가 여야 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심사 결과를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 대변인이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봤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 명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거나 저는 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명이 돼야 된다. 그럼 민주당 의원들, 재적 의원 가운데 한 70명 이상 정도는 찬성표를 던져야 되거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죠. 그렇게 저는 던질 사실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자고우면할 사안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업참마속하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저는 업참이란 말이 울음을 참으면서 속의 목을 맨다는 소리거든요. 울 일도 아니죠. 사실은 이 업참 마속에서 마속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윤리심사자문위에서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국회 업무 시간에 200번 넘게 거래를 했다. 그건 소위 말해서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워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직자로서의 소양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특정 시점에 상당히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 그거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을 일종의 가상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재산 공개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싶다는 그러한 그 정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국민을 지금 속인 거거든요. 이런 정도만 보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한 혁신은 모든 것이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다수의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뭐 상당히 이 윤리심사 이 잣대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다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크겠지만 지금까지 사실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 이 권고안이 통과가 됐던 적이 한 차례밖에 없었잖아요.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 윤리특위에서도 제명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계속했던 게 속속 드러나요. 본인은 그 코인에 대해서 현금화를 거의 안 했다. 뭐 해봤자 수천만 원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금 전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만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억 원 정도를 현금화를 했었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재산 공개 시점에는 그걸 다 코인으로 사들여 갖고 재산 공개를 피해 갔습니다만 네. 이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우리 헌정사상에서 딱 한 번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유신 말기에 김영삼 당시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한 번밖에 없었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면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제명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네. 기억에 떠오르는 거 보면 19대 국회의원의 모 의원이 회기 중에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물의가 일어나니까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때 의원직 사퇴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우를 보면 윤희숙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죠. 예.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떳떳함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네. 뭐 박세일 당시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하다가 법률안이 통과되니까 자기 의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사퇴한 뭐 그런 거룩한 사퇴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사퇴한 경우하고 지금 이번 김남국 의원의 제명권하고를 비교하면 예. 네. 이게 제명권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훨씬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했던 것보다 큰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 안 하면서 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아,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갔을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표를 던지느냐가 중요한데 국민의힘 쪽은 거의 제명 쪽으로 표가 나올 것이고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 근데 만약 이 제명안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때보다 훨씬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고 일부러 역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해요. 아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러 반대표를 던진다. 아, 예. 네. 그러면 굉장한 정치 고수들이 많이 있는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의원직 제명이 된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심경을 밝혔습니다. 공정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는데 이 말의 속뜻을 읽어보면 본인이 그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사퇴할 의지가 좀 있어 보이나요? 전혀 없죠. 있었다라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초반에 정말 본인이 잠적하지 말고 네. 했었으면 거취를 결정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하겠다는 어떤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윤리위가 자료 제출, 그러니까 윤리 특위하기 전에 지금 윤리 자문위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소명도 매우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 유재풍 위원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성실치 못한 부분도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전혀 이게 말하자면 일반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저는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문제가 이제 윤리 이제 말하자면 심사로 넘어가지 특위 심사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 제도가 윤리 특위 제도가 도입된 게 1991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도입된 지가 약간 한 30여년이 조금 넘었죠. 근데 여기에서 실효성 있게 된 것은 강용석 의원권 하나뿐이에요. 제명으로 윤리특위가 결정해서 본회의 넘어갔는데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로 감경이 돼가지고 의결이 됐던 거예요. 제명안은 부결이 됐죠. 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처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8월 달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변재일 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그럼 8월에 그러면 윤리특위가 조사를 해서 다시 뭐 제명으로 해서 본회의 넘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표결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네. 자,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근데 지금 일각에서 벌써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른 전수조사 한 의원들을 보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죠. 김남국 의원만 제명돼야 돼 얘기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신고만 했지 김남국 의원처럼 이렇게 대규모 거래한 적도 없고 상임 때 한 적도 없고 정말 이렇게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99원 현금 가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 이거는 왜 더 중요하냐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자신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투자 과정에서 은밀하게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또 입법 과정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소명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엄중히 다뤄져야 하는데 말씀 그대로 과연 그러면 167석의 민주당이 가결 당론을 가주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더 끌면은 예. 전 제가 보기에 이건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는 사안이어서 네.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론 저는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에게 질문 한마 더 드리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명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여론도 많고 여기 계신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이제 제명 얘기를 꺼내고 있고 민주당에게 키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당에 있을 때 민주당에 있을 네. 때는 이재명 대표를 끔찍히 모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고향인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회의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뭐 그 예측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이 결단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원직을 뭐 내려놓는 부분은 누가 뭐 조언을 한다거나 권유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건으로 만약에 의원직을 뭐 제명이 된다거나 내려놓는다면은 좀 정치적으로 향후 이제 한동안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타격이 이제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죠. 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봐야 돼요. 아직은 젊으니까요. 일단 예. 당장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탈당도 했고요. 뭐 다음 총선에 현재를 보면 민주당의 깃발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공천 못 받겠죠. 뭐 지금 한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본인이 이제 소명을 여러 차례 했고 예. 이번에도 이제 본인이 상임위 기간이랄지 이렇게 코인 거래한 거는 잘못했다는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제 그 이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이 뭐 적정했느냐 아니면 좀 과했느냐 이런 건 다들 평가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다르고 결국은 이제 윤리특위 자체가 최종 결론을 본회의까지 징계안을 내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뭐 변재일 위원장께서 좀 서둘러 한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보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적절한 기회가 되면 좀 논의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만약에 자진 사퇴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본회의로 넘어갈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할 가능성이나 뭐 필요성 같은 거는 어떻게 이게 지금 생각하세요?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섣부르게 지금 뭘 예측한다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